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를 할 텐데요. 반도체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쌀로 비유를 하는 데는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AI, 머신러닝,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이후의 먼 미래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상적인 우리가 상상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수반되어야 되는 전제 조건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게 데이터가 될 거고, 데이터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프로세싱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실 그 근간에는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항상 밥을 같이 먹듯이 반도체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쌀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에서 이제 엄청나게 큰 영역이기 때문에 또 세부 영역들이 좀 있어요. IDM, 팹리스, 파운드리,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IDM, 팹리스, 파운드리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영어 이름이고 한글로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해드리면 종합 반도체 기업, 그리고 설계만 하는 기업, 제조만 하는 기업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 기업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반도체 분야는 세 가지가 있죠. 제 팹리스 같은 경우를 먼저 보시면은 오로지 설계만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식 기반의 좀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의 강자는 좀 미국이긴 하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팹리스에서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만 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SMC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IDM 같은 경우는 이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통틀어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종합적으로 한 회사에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회사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런 예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반도체 세부 산업 분야를 알아봤는데, 그 중에 앞으로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결론적으로는 파운드리인데, 배경은 앞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산업의 시장의 파이가 점점 커지는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 결국 4차 산업혁명의 확장으로도 이어진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는 연산이나 제어나 변환, 가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텐데, 되게 이러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팹리스와 깊은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공급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핵심으로 얘기하는 요즘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5G나 AI, 디스플레이 칩, 아니면 GPU 신경망 처리 같은 이런 반도체들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엮여 있고, 이것들이 결국 수주될 곳은 파운드리 분야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체로의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비메모리 반도체 어떤 패러다임이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기술들에 해당되는 5G나 이미지 센서, GPU, 신경망 처리 등의 모든 관련된 칩들이 결국 이제 팹리스의 시스템 반도체로부터 나오는, 결국 파운드리, 위탁 생산하는 업체를 통해서 생산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 파운드리 업체들이 실적이 호전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파운드리 업체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운드리 산업의 특성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파운드리 산업이 팹리스의 어떤 설계를 받아서 그 제품을 만드는 것의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파운드리 업체가 일단은 제품을 설계하지 않으니 제품 설계의 비용이 절약이 되겠죠. 그러면은 제품 설계로 들어갈 비용을 진짜로 만드는 비용에만 쓸 수 있으니까 첨단 공정 도입으로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이 될 테고, 그걸로 인해서 제조 비용이 하락이 되면은 그게 다시 파운드리 업체의 수익성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추가 투자의 선순환이 이어지는 게 첫 번째 파운드리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계가 어떤 고부가 가치를 갖고 있는데 왜 파운드리는 설계 쪽으로 안 가고 제조 쪽으로 갔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파운드리도 사실 고유의 IP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는 피자 도우의 예시를 들고 싶은데 네. 각각의 아키텍처의 레시피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피자는 햄을 올리면 맛있다라고 손님들이 여기에 모여들고 어떤 피자집은 여기 위에 토마토를 올리면은 맛있다고 모여드는데 어떤 이탈리아 사람들은 여기 도우 위에다가 피자 위에 토마토를 올리냐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뭔가 가지각색의 다품종 아이템을 이 파운드리가 고유의 IP의 아키텍처 방법으로 생산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서 팹리스 업체들이 파운드리 업체에 원래 맡기던 업체에다가 계속 맡기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라는 이 분야는 정말 기술력으로 압도하지 않는 이상 원래 맡기던 업체에 맡기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시장의 파이, 시장의 점유율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들이 기술력을 뒤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시장 점유율을 이어갈 거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 이런 것이 지금 현재의 파운드리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1등 맛집만 성공하는 시장이 파운드리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음식을 만들더라도 그 조리법에 따라서 미묘한 조미료에 따라서도 맛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극한까지 경쟁하는 곳이 파운드리 시장이고 가장 맛집이 TSMC와 삼성의 파운드리 이 두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말이 나온 김에 시장 점유율 같은 것도 좀 얘기를 하면은 또 투자에 도움이 되잖아요. 일단은 시장 점유율이 2019년 기준으로는 TSMC가 약 5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도 메모리 반도체를 하지만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따로 가지고 있어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약 15%,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글로벌 파운드리가 8.5%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피자 도우 얘기했잖아요. 그 피자 도우를 맛있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기술력이 완전히 뛰어난 업체들을 지금 얘기하는 두 업체가 있는데 사실상 이 파운드리 업체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TSMC와 삼성전자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 초입의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있을 것이고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파운드리 업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그 파운드리에서도 두 강자 삼성전자와 TSMC의 투자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